뷰 시간입니다. 자, 오는 3월이면요. 환경부가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기후 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세부 계획, 또 녹색 산업과 녹색 채권, 녹색 기술 혁신 등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유재철 환경부 차관께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2023년 올해 환경부의 주요 추진 과제들을 보니까요. 탄소 중립 이행과 녹색 산업 육성,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 이게 강조돼 있던데요. 이 최근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도 발표가 됐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급을 활성화한다. 그다음에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네. 안전과 이용 편의 향상 세 가지를 이제 원칙을 두고 개편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전기차 보급을 좀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올해 보조금 지원 대수를 지난해 20만 3천 대에서 올해는 이제 26만 8천 대로 30%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회 충전하고서 이제 주행거리가 짧으면은 서로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행거리가 긴 고성능 전기차하고 그렇지 못한 전기차 간의 보조금 격차를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부피 대비해서 용량이 높은 고밀도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네. 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그러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그러한 쪽으로 기술 개발이 촉진되도록 좀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직영 AS 센터 운영처럼 사후 관리 역량이 좀 더 높은 제조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좀 더 높이 많이 주는 것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좀 더 확대가 되고 국민들은 또 성능이 우수하고 보다 안전한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자, 전기차 보급에 역점을 두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폐배터리 처리 문제가 또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생산업체가 이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예, 지난해 국내에 출고된 신차 10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고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탑재된 배터리 수도 점점 늘어나죠. 그런데 이제 전기차는 이제 한 9년, 10년쯤 쓰게 되면은 배터리 용량이 한 80%에서 70% 정도로 좀 줄어듭니다. 네. 용량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 배터리를 가지고 계속 운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뭐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갑자기 이제 배터리는 필요가 없어지니까 네.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건 멀쩡한 배터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폐 배터리는 가지고서는 우리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 해서 전기를 저장해서 쓰는 장치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한 완전히 이제 용도가 폐기가 될 경우에는 배터리 안에 니켈, 코발트 같은 희소금속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이제 재활용해서 꺼내서 새로운 배터리 용도로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자원 전략 그리고 우리 수입이 필요한 돈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 나라는 이제 그 제품이나 포장재 생산자한테 그 제품이나 포장자가 폐기물이 됐을 경우 일정량 이상을 회수해서 의무적으로 재활용해라라고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과거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제 그 전기차 폐 배터리를 이제 포함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고요.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제도의 해외 사례도 검토 좀 하고 또 이해 관계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폐 배터리 수거 재활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갈지 저희가 좀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정을 내리면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으네요. 네. 자, 이게 전기차만큼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이게 수소차도 보급이 좀 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수소차 보급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보급되고 있나요? 지금 양대 무공해 차가 전기차와 수소차입니다. 네. 예, 수소차는 이제 온실가스라든지 대기오염 물질을 운행 중에는 직접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차로 분류가 돼 있고 전기차에 비해서 충전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힘이 세요. 네. 그리고 주행거리가 깁니다. 그래서 버스나 트럭 같은 대형 상용차 전국을 다니는 네. 그러한 차량에 더 적합한 차종입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수소차가 보급된 게 총 3만 대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한 해만 1,256대
가장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17,000대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승용차 외에 버스라든지 화물차 등 대형 상용차 보급도 적극적으로 좀 늘리기 위해서 이 상용차 지원 물량을 작년에 350대, 올해는 920대로 크게 늘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송 부문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 연합 같은 데서도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도 2030년까지는 도로에 수소 충전소를 일정 거리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수소차 보급 확대, 수소 충전소 확충, 그리고 수소차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 보급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소차도 이제 많이 보급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차관님 이게 논란이 하나 있었던 것이 수소차는 주행 중에는 이게 전혀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데 연료인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 이게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차량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그 수소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이제 최종적인 제품인 수소차가 친환경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자,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수소가 우주 질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5%입니다. 대부분 수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한한 에너지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물도 수소가 산소가 결합된 거, 메탄가스, 천연가스,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거, 암모니아, 질소와 수소가 결합돼서 암모니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지금 검은 수소가 원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소의 이름이 붙습니다.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 아니면 메탄가스에서 추출을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수소는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이제 흡수를 해서 포집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수소는 블루 수소라고 하고 처음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게 되면은 온실가스가 전혀 안 나오죠. 이건 그린 수소입니다. 정부가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 환경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성남 정수장에 수력 발전 시설이 있고요. 또 충주댐 수력, 또 밀양댐 수력 발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수력 발전을 통해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추출하는 그린 수소를 가지고 수소차에 공급을 한다면 완벽한 100% 친환경 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썩힌다든지 또 하수 슬러지, 분뇨 이런 게 썩을 때 메탄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 메탄가스 자체를 가지고 바로 난방을 하거나 발전을 할 수도 있고요. 메탄가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H4 수소 원자가 4개나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정제해서 수소만 거기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소를 가지고 바로 수소 차량에 충전할 수가 있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충주시 음식물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수소를 생산해 가지고 승용차 78대를 충전할 수 있는 하루 500kg의 수소를 실제로 뽑아서 인근 수소 충전소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레이 수소에서 이제 블루 수소로 그린 수소로 점점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기차, 수소차 모두 이게 충전소가 많지 않다. 이게 좀 한계로 지적이 되던데요.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꽤 걸리는 불편함도 꼽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전기차를 환경을 위해서 타고 다니시는데 충전이 불편하면은 저희가 면목이 없죠.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를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한 20만 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 2대당 충전기 1대가 있는 숫자성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18대, 일본 12대, 중국은 전기차 충전기 1개가 충전하는 차량의 대수가 중국도 7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2대만 충전을 하는 되는 정도의 물량으로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15만 기가 아파트와 같은 그 공동주택 시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가 굉장히 느린 완속 충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충전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충전 속도가 빠른 급속 충전기를 좀 더 중심으로 해서 충전소 설치를 확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련 예산도 작년에 1,125억 원에서 600억 원이 늘어난 1,725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휴게소라든지 주유소 등 교통 거점에 집중적으로 급속 충전기를 설치를 해서 충전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주요 추진 과제 녹색 산업 육성입니다. 자, 한화진 장관은요, 녹색 산업을 육성해서 올해 20조 원 해외 수주 효과를 창출하고 환경 개선으로 선순환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밝혔는데 녹색 산업이 강조되면서 이 생태계 보전 관련 내용이 빠진 거 아니냐? 또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정책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전통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한다, 물을 맑게 한다, 또 공기를 정화한다는 전통적인 오염 처리 산업에서 나가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탄소 중립이라는 그 국제적인 이슈, 그다음에 순환 경제, 또 물과 관련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녹색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도 하고 수출도 해나가겠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 환경부가 원래는 이제 그러한 일 외에도 자연 생태계를 보전한다든지 또 기후 위기 대응, 또 재생에너지 확충, 그런 것들은 고유의 본연의 역할과 책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녹색 산업을 올해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다 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본연의 업무를 전혀 소홀히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같이 하되 녹색 산업도 우리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관심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좀 더 많은 일을 해서 우리나라의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이웃 국가들의 환경도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금년에도 이제 8공산 도립공원이 대구와 경북에 걸쳐 있는데 이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도 하고요. 또 기타 생태 훼손지 복원, 생태계 교란종 관리 등 저희 고유의 업무들, 생태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업무들, 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업무들, 또 재생에너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대해 나가기 위한 수상 태양광 확대와 같은 고유의 업무들은 저희가 쉬지 않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환경부에서 오는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마련할 예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 세부 이행 계획도 포함이 될 텐데 2030년까지 40% 감축. 자, 이거 혹시 수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이제 40%를 줄이겠다 하는 목표는 저희가 국제사회에 이미 2011년 10월에 발표를 했고요. 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의해서 모든 국가는 자기가 그동안 이제 발표했던 목표보다 후퇴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진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만들면서 법률과 대통령령에 감축 목표 40%를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이 후퇴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다만 이제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부문별로 수송, 발전, 에너지 등 건물 이런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세세하게 목표를 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이번 3월달 계획에 담기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자, 궁금한 게 많은데요. 지금까지 아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환경부의 유재철 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1부 순서는